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또 보완책을 내놓겠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보완청을 차라리 만드는 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빠른 길이다. 정식 정부 기구로 보완청이 출범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 보완청. 또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기사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의 부동산 대책 예고. 지금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이죠. 뭘 담을까? 전세 풍기 현상이 확산되는 등 서민들의 주거난이 가중되자 현재 전세 풍기난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의 소형 아파트에 전세를 보러 가는데 10명이 단체로 가서 보는 현상, 또 제비뽑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풍기 현상은 풍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여당 대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 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미래주거 추진단 참 이 이름만큼이나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만 아름다운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 듭니다만 전세난 점검과 주택 공급 확대, 실거주자 세금 감면 등을 언급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서울이 아닌 서울 변두리에서 30만 가구 총에서 100만 가구 했다 이게 발표를 하는데 자꾸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있습니다. 고무줄 없는 팬티가 되고 있고요. 네, 핵심은 서울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하지만 공공재건축은 싸늘하죠. 공공재개발은 그나마 신청하는 단지가 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눈에 띄는 공급으로 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전세금 지원, 임대 물량 확대 정책 등을 추가로 내놓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상한제가 사실상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내년에 도입이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이죠. 하지만 여기에 뭔가 보완하겠다는 얘기 같고 전세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좋은 의지입니다만 과연 이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나오고 나중에 이런 또 메꾸기 위한 또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참 걱정이긴 합니다. 공급 대책으로는 공공재건축 보완, 3기 신도시 지원 등이 거론된다. 자, 마지막 남은 전세난 해소 카드는 전월세 상한제와 표준임대료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라며 당장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다. 현장 점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전세난 추가 대책 점검을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 부동산 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도 집 주인들도 사실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대장 TV를 보신 분들도 댓글로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 반기지도 않다. 사실은 집이라는 거는요. 시세 차익을 해서 그만큼 돈을 현금으로 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살고 있는 집을 주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당장 팔 계획이 없는 분들은 세금만 지금 현재는 더 내는 꼴이 됐거든요.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더 많아지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또 우리 그 장대장 TV에 댓글 다신 분들 보면은 임대차법 보면서 나는 세입자인데 세입자이지만 이런 정책 싫다고 해서 참 가슴이 좀 메어진다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세입자도 그렇고 임대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업자도 참 세입자 안 됐다 얘기 많이 해주고 세입자도 집주인 안 됐다 얘기를 해요. 훈훈한 관계로 가서 서로 양보하는 걸로 가야지 자꾸 한쪽을 편들어주면서 싸움시키는 그런 결과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우리 장대장 TV 시청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서로 단합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전셋값 누르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전셋값을 또 누르겠다. 집값 튀어 올라오는 것 두더지 잡듯이 때렸는데
전셋값도 또 누르겠다. 자, 표준 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지자체가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 표준 임대료나 신규 전세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자, 무슨 얘기냐? 표준 임대료라는 게 지자체에서 공시지가의 뭐 120%까지 예를 들자면 못 올린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서울의 중심권보다는 서울의 변두리 또는 지방이 더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될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계약에 전세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2+2가 지나면 2년 플러스 2년까지 살 수 있죠. 계약갱신 청구까지 쓰면 그 위에 신규 계약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걸 아예 신규 계약에도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월세가 이제 상한제가 갱신할 때 2년 후에 갱신할 때 5% 이상 못 올리는데 그 위에도 계속 5%밖에 못 올린다? 자, 지금 문제가 계속 누르는 정책을 해서 공급을 오히려 줄이게 만드는 지금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먹힐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전세가 나는 전세 입자를 반전세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월세로 돌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세로 가야 된다는 분한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실고 자겠다 그러고 가족이 살게끔 직계 존속이 살게끔 한다고 하고 아예 그런 식으로 임대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난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누르겠다. 과연 언제까지 눌러가지고 이렇게 때려잡으려는 정책이 통할지 지금까지도 안 통했는데 갑자기 요기베란가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그 아주 전설 같은 선수 이분이 하는 얘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아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임대차법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오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세입자를 보호한다 그러는데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셋값이. 도대체 보호하려는 정말 진정한 의지가 있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죠. 세입자까지 지난 내비 두라고 할 정도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한 전세 물량 확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건 임대업자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임대업자도 불만, 세입자도 불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옵니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 국민을 모든 걸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세입자건 임대업자건 부동산 시장의 국민은 두 가지 아닙니까? 세입자 아니면 임대업자. 근데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전세금 지원 등의 세입자 지원 정책도 고려된다. 전세금 지원 취지는 좋습니다. 청년층들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대출을 인하를 해주고 청년층들 이거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인하를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부동산학과 교수가 현재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다 보니 국회 내 협의 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부담 증가 등의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고 왜? 나라의 고관을 물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해오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또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다만 전세난을 위한 대책이 시장에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기존 임대차법 취지로 볼 때 기존 규제를 완화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강화하기도 어렵다. 추가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세난 해소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추가로 지금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무슨 카드가 있을까요? 네, 아마 임기 초기에 이 어떤 부동산을 총괄했던 분이 호주머니에 많은 카드가 있다고 했는데 카드가 계속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의 아파트값 전세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물량 들고 추첨제 나오나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강화. 자,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을 더 늘리고 추첨제 늘리자. 자, 무슨 내용입니까? 추가 공급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드리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의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거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세대 1주택에 3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한 분한테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자. 그랬더니 바로 민주당의 정책위 실장이 우리 당에서는 그런 내용을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바로 또 발표를 반박을 했습니다. 공급 대책으로는 새로운 방안보다는 기존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가장 먼저 8.4 대책 때 나온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자, 결국은 보세요. 제가 찔끔찔끔 이 요실금 정책으로는 안 된다. 공공재건축 나올 때도 과감하게 조합원들에게 어떤 인구 밀도를 높이고 어떤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그만한 당근을 많이 줘도 할까 말까 하는데 당근을 적게 두면서 그 위로만 많이 올리겠다고 하면 그게 과연 먹히겠냐는 겁니다. 예. 자, 이미 지난 8월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발표했지만 호응이 크지 않아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15개에 불과하다. 거의 공공재건축은 지금 무의미한 정책이 됐다라고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의 추진 상황인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앞당기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도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이미 가시적인 계획이 나온 3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물량을 늘릴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앞당긴다. 앞당겨서 우리 사전청약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3기 신도시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추진을 할 테니까 제발 높은 가격에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했는데 이 전세가하고 무슨 의미가 있죠? 전세가라는 거는 실수요, 실거주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 공간이 필요한 건데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겠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세값 잡는데? 그리고 용적률을 대폭 늘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늘리겠다. 글쎄요. 계속되는 얘기지만 서울 중심부에 전세를 잡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당장 지금이 문제인데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세까지 잡히겠습니까? 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얘기죠. 자, 한 연구위원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만 있을 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어 수요자들의 대기만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사전청약 일정을 더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물량도 더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듯이 본청약에도 추첨자 확대 등을 통해서 젊은 층의 수요 심리를 잠재워 줄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점이 안 돼. 특별 공급이 안 돼. 오늘도 제가 상담하시는 분이 12월 달에 결혼하는데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안 됩니다. 애 낳을 계획이 없답니다. 그러면은 애 낳을 계획이 없으면 생애 최초건 힘들죠.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추첨제를 하니까 누구나 무주택자에 추첨제를 하니까 기다려요. 그거는 그냥 뭐냐면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자, 집을 살 사람 빨리 사는 게 낫지. 모든 사람을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전세가 높이면은 나중에 가서 당첨 안 된 분은 어떻게 합니까?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전세값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는 딱히 큰 뾰족한 수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진짜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 못 자는 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 핵심 지역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또 이런 매매가 잘 되기 위해서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일반 과세 시키는 이런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의견들을 듣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지금 이메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